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의 형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고 그 유형 중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볼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에는요, 크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뭐 관계형,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트리형도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 유형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를 특히 많이 사용을 해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볼 거고,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그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뭔지 그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를,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보는 걸 얘기를 해요. 사용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 이 말이에요. 자, 요거하고 반대적인 개념은 이제 사용자하고 반대적인 개념은 이제 기계적인 것. 기계적 관점인데 이 기계적 관점에서 본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 구조라고 하죠. 물리적. 자, 논리적이라는 말과 물리적이라는 말. 우리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관점에서 본 그러한 구조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기계 입장에서. 알겠어요? 자, 그래서 논리적 구조를 그러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 테이블의 집합으로 표현한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테이블 형태로 표현한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테이블. 자, 그러니까 뭐 앞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자료의 형태나 또는 자료에 대한 내용을 표현을 할 때 이와 같이 테이블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학번과 이름과 학과라는 속성으로 해서 구현된 이러한 표가 있는데, 이러한 표 형태로 표현된 것, 이런 것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더라 이거죠.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것을 말해요. 알겠죠? 자, 표로 나타내는 거, 테이블 표로 나타낸 거, 이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는 정보 단위는 객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테이블로 나타내는 거, 지금 이게 학생에 대한 정보를 테이블로 지금 나타낸 거거든요. 학번, 이름, 학과라는 속성으로 구성된 학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 아무개라고 하는 학생, 이 한 명 한 명이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테이블을 구성을 하는 기본 단위는 객체가 된다 이거죠. 객체. 자, 객체라고 하는 것은 유형이 됐든 무형이 됐든 구분이 되는 하나하나를 객체라고 한다 그랬어요. 엔티티.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객체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표현하는 모델로 널리 활용되고 있더라 이거죠. 널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자, 그 다음에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요, 객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함으로 해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두 가지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와 같이 테이블로 표현하는 구조로 가장 많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서 요것은 뭐에 대한 자료구나. 이건 뭐구나.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할 때는 모든 내용을 이 테이블 형태로 표현을 할 겁니다. 왜? 우리가 실제로도 이 테이블 구조로 많이 사용을 하고 표현을 하고 하기 때문이죠. 아셨죠? 자, 그리고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를 최소화하여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서로 연결을 해서 작업하는 형태를 취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서 학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학과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 학번, 이름, 학년, 학과, 담당 교수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내가 필요에 따라서 학생에 대한 정보와 교수님에 대한 정보를 해서 두 개 표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작성하게 되면 뭐 표 하나만 가지고 전체적인 거 알아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표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는 커다란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로 나누어서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필요할 때 어떤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의 담당 교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그 학생의 학과를 가지고 이 교수 테이블을 이렇게 참조해 가면 그 학생의 담당 교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이렇게 통째로 나타낼 수도 있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서 작성을 해서 필요할 때 서로 연결을 해서 작업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널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더라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지금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유형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있고, 계층형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 구조가 있고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래서 금방 봤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형태로, 표 형태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층형은 트리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형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와 같이 이렇게 계층 형태로 표현하는 거, 교수라는 테이블이 있고, 학과라는 테이블이 있고,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개체들 간의 관계를 트리 형태로 나타내는 거, 이거를 계층형이라고 그래요. 계층형.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있는데, 자, 요거는 그래프 형태로 표현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네트워크형은 이와 같이 생겼어요. 자, 이와 같이. 그래서 교수, 학과,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들 간을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표현한 거, 이게 네트워크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보자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서 객체지향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객체라고 하는 서로 구분이 되는 하나하나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 있어요. 그러면 화장품에는 이제 뭐 로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로션, 스킨, 그러면 이 로션은 로션, 스킨은 스킨에서 하나하나가 서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객체들을 모아서 또 하나의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세트, 무슨 선물 세트,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의 객체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객체들을 모아서 또 하나의 내가 필요한 객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태를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는 이와 같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이 관계형, 테이블로 나타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이거죠. 그래서 요것만 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 외에는 이렇게 종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내용은 릴레이션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릴레이션. 자, 여기 보면은, 자, 이와 같은 테이블 있죠? 이와 같은 테이블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릴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자, 릴레이션이란 특정 항목에 대한 데이터의 집합이며 행과 열로 구성된다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 테이블을 보면, 자, 이게 행이죠? 이게 행이고, 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열이죠. 그래서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릴레이션이라고, 릴레이션.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행과 열로 구성된 테이블을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이라고 하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자, 그런데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구조가 이와 같은 테이블로 구성이 되더라. 이제 테이블. 그런데 이 테이블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릴레이션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릴레이션, 뭐 테이블, 그 다음에 뭐 표, 모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보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왜 릴레이션이라고도 하냐면 여기 보면 이 속성, 그래서 속성들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또는 개체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구조가 그 관계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릴레이션이래요. 릴레이션. 알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자, 릴레이션. 자, 요거는 테이블을 표를 의미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릴레이션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릴레이션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속성. 요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속성,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것은 릴레이션을 구성을 하는 각각의 열을 말한다. 항목이죠, 항목.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보면 학번, 성명, 학년, 학과라고 하는 게 항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서 학번, 성명, 학년, 학과 이 각각을 속성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학번이라고 하는 속성, 성명이라고 하는 속성,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 학과라고 하는 속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속성은 열 항목을 의미를 합니다. 항목 테이블에서 알겠죠? 자, 그리고 속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개체의 특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파일 구조에서 필드. 자, 여기 항목. 항목과 같은 의미다 이거죠. 됐어요? 자, 속성의 의미, 어트리뷰트, 속성.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속성과 관련된 용어들을 좀 더 보면요. 한 릴레이션에서 속성의 수를 차수, 디그리라고 하더라. 자, 차수라는 용어 알아두세요. 차수. 그러니까 차수, 디그리라고 하는 것은 속성의 개수를 나타내더라. 그러면 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릴레이션, 이 테이블에서 학번, 성명, 학년, 학과 이거 하나하나가 속성인데 그 속성의 개수를 차수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에서는 속성이 몇 개예요? 학번 하나, 성명 하나, 학년 하나, 학과 하나에서 총 4개죠? 자, 그래서 이 학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에서 차수가 얼마냐? 그러면 4가 되더라고요. 4. 자, 그래서 차수, 디그리라고 하는데 차수는 속성의 개수를 나타내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도메인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자, 이 도메인이라는 용어도 알아두시는데 도메인이란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원작 값들의 집합을 도메인이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학년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학년이라는 속성을 구성하는 이 값들의 집합 있잖아요. 값들의 집합. 또 성명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성명이라는 속성을 구성하는 이 값들의 집합. 학번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학번이라는 속성을 구성하는 이 값들의 집합. 이게 바로 각각 도메인이다 이거죠. 도메인. 그러니까 요거는 학번 도메인. 그 다음에 요거는 성명 도메인. 자, 요거는 학년 도메인. 그 다음에 요거는 학과 도메인. 이렇더란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 릴레이션의 학년 속성의 도메인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학년에는 1부터 4까지 올 수가 있는데 원작 값의 범위 값 집합으로는 근데 여기는 이제 1학년이 없는 거죠. 알겠죠? 자, 1학년 없이 2학년, 3학년, 4학년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 다만 어떤 조건에 의해서 1학년이 없다 뿐이지 이 학년을 구성하는 값들의 집합으로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속성이 있으면 그 속성을 구성하는 이 값들의 집합 요거를 도메인이라고 하더란 얘기예요. 알았어요? 자, 차수는 뭐예요? 차수는 항목, 속성의 개수요.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항목, 속성이 있으면 그 속성이 가지는 값들의 집합, 이거를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테이블 위에 보면 이렇게 학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테이블 이름, 그래서 릴레이션 이름이라고 해요. 릴레이션 이름. 이게 릴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릴레이션 이름이 학생이 되는 거죠.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표 이름. 자, 그래서 우리가 속성에 관한 용어들을 한번 쭉 봤고요. 속성과 관련된 용어들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튜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튜플. 자, 튜플은 릴레이션을 구성을 하는 각각의 행을 의미를 한다. 행.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릴레이션, 학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이 있었을 때, 자, 요거 한 명에 대한 자료, 요거 있잖아요. 요거 행. 그러니까 레코드 개념이죠.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튜플이라고 한다고. 튜플. 알겠어요? 행. 이거를 튜플이라고. 튜플. 행을 튜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속성값들의 집합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속성, 학번이라는 속성값, 성명이라는 속성값, 학년이라는 속성값, 학과라는 속성값에서 그 각각 속성값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 명에 대한 자료가 되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행, 튜플이 되더라 이거죠. 튜플. 레코드와 같은 의미다 이거죠. 레코드. 알겠죠? 자, 그리고 이 튜플과 관련된 용어에 보면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것은 튜플의 개수를 카디널리티라 그래요. 튜플의 개수를 카디널리티라고 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테이블에서는 튜플의 개수가 몇 개예요? 이게 한 명, 홍길동, 이순신, 강감찬에서 한 명에서 3명에 대한 자료. 즉, 튜플의 개수가 3개잖아요. 3개. 그러면 이 테이블, 이 릴레이션에서 카디널리티가 몇이냐? 그러면 3이 되는 거죠. 3.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속성이에요. 자료가 아니라 속성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거는 실제 자료의 행수,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행수, 튜플수. 알겠죠? 자, 그래서 카디널리티는 3이 되더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용어 중에 자, 기본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기본키. 자, 기본키는 테이블에서 각각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을 갖는 속성, 이거를 기본키라고 해요. 기본키. 자, 테이블에서 각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을 갖는 속성.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학번, 성명, 학년, 학과로 구성되어 있는 학생 릴레이션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성명이라는 이름을 알면 누가 누군지 모두 구분할 수 있나요? 지금 이 테이블은 만약에 3명만 있다 그러면 뭐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큰 개념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름도 보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 그러면 동명이인이 있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만 가지고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없겠죠. 어렵겠죠. 그 다음에 학년만 가지고 학교에 보면 같은 학년 가진 사람이 또 여러 명 있잖아요. 학과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학번이라든지 또는 뭐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번을 알면 누가 누군지, 홍길동인지 이순신인지 강감찬인지 개똥인지 누군지 정확히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속성, 이런 것을 기본키라고 해요. 기본키. 알겠어요? 자, 테이블에서, 릴레이션에서 각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을 갖는 속성, 이거를 기본키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학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에서는 학번을 알면 누가 누군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학번이 기본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본키는 중복이 오는 값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복이 있다 그러면 기본키 될 조건 자체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널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널값. 이 널값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없음, 뭐 값 없음, 해당 없음, 이러한 특별한 데이터를 의미를 하지 공백이 아니에요. 공백. 그러니까 우리가 딱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비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널이라고 하는 것, 널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비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공백이 아니다. 공백이 아니요. 공백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정보 없음, 값 없음,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 특별한 데이터다. 이거죠. 데이터. 이 널이라는 것도 데이터의 데이터. 정보 없다, 해당 사항 없다, 뭐 값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진 특수한 데이터다고. 데이터. 공백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 널과 공백은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알겠죠? 공백은 여러분 뭐 문서 작성하고 할 때 이렇게 한 칸 띄어 쓰잖아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그러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한 칸 띄었을 때 그 스페이스바 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널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부재, 값 없음, 이런 의미를 가진 특수한 데이터다 이거죠. 널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을 구성을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기본키 외에 우리가 외래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외래키. 물론 더 다양한 종류의 키들이 있어요. 뭐 외래키, 후보키, 뭐 슈퍼키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 외래키 요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기본키 말고 외래키 하나 더. 자, 그래서 외래키라고 하는 것은 여러 테이블로 구성된 경우 다른 테이블의 정보를 참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속성을 우리가 외래키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학번, 이름, 학년, 학과로 구성된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 릴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학과, 담당 교수로 구성된 교수 릴레이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학생 릴레이션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 있는데 이 홍길동 학생을 가리키는 담당 교수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학생 테이블만 보면 알 수 없죠. 왜? 교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항목이 없잖아요. 그런 항목이. 자, 그런데 교수라고 하는 릴레이션에 교수님들에 대한 이름이 쭉 나와 있더라 이거죠. 학과와 함께.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 학생이 컴퓨터공학과예요. 그런데 이 학과에 컴퓨터공학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무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두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학생 테이블에 홍길동 학생의 학과를 가지고 교수 테이블에 그 학과를 찾아가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 교수님의 이름이 홍길동 학생을 가리키는 교수님의 이름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학과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다른 테이블을 참조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지금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해서, 다른 테이블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러한 속성을 외래키라고 하더라. 그죠? 외래키. 이 학과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내가 다른 테이블을 참조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을 참조라고 돼요. 참조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속성, 요거를 외래키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기본키와 외래키 요 두 가지에 대한 정보만 일단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유형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는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유형은 그랬네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유형 그러면 뭐 세 가지,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관계형, 그 다음에 계층형,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 하나 더 생각하자면 이제 객체지향형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떠올리신 다음에, 자, 과거에 하나의 파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넣어두었던 것과 달리 데이터베이스를 최소화해서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서로 연결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그러한 형태를 뭐라고 하느냐.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로 돼 있던 것을 두 개의 테이블로 나누어서 필요할 때 어떤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가는, 이렇게 연결해서 찾아가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관계, 테이블로 나타내는 관계형을 말하자는 관계형. 알겠어요? 자, 계층형이라고 하는 것은 트리 구조로 나타내는 거고요. 네트워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거고, 그렇죠. 됐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관계형. 자, 그 다음에 2번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속성의 수, 이걸 뭐라고 하죠? 속성의 수, 항목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테이블이 이렇게 쭉 있고, 가령 뭐 속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요거 하나하나가 속성이잖아요. 속성, 항목. 그래서 이 항목들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디그리, 차수라고 하죠. 이게 속성이고, 속성의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차수, 디그리라고 하죠. 디그리. 알겠어요? 자,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튜플의 수예요. 튜플의 수.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을 얘기하고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속성수, 그러니까 차수가 되겠습니다. 차수. 자, 그 다음에 3번은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어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의 집합,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도메인. 알겠죠? 자, 튜플은 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 자, 그래서 여기서 3번,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테이블에서 각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데이터 하나하나를 구별할 수 있는, 객체 하나하나를 구별할 수 있는 거, 이거를 기본키라고 한다. 기본키. 그래서 이 기본키는 중복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중복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널 값이 올 수가 없다고요. 널 값이 올 수가 없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5번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의 부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특수한 데이터. 자, 정보의 부재, 뭐 값 없음,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특수한 데이터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널. 이 널과 공백은 서로 달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쭉 살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들은 실기에서도 또 그대로 여기에 접목이 돼서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공부해 두시면서 잘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